이게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복잡하죠.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례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도 하죠.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 트럼프가 태세 전환을 했다, 이런 소식이 꽤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졌던 미 연방 이민 관세 집행국의 합동 단속, 일명 한국인 구금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미국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입장이 실제로 바뀐 게 크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유감을 표명했고,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정치적 오판 내지는 계산 착오가 있었다는 게 분명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영상을 관통하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한국인 구금 사태라고만 알려져 있지 정작 자세한 얘기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가 정확히 어떤 거고, 미국과 트럼프의 태도는 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게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잠깐만요. 빅피드오토에선 차만사도 프리미엄 선팅, 유리막 코팅, PPF까지 전부 무상시기 36만 유튜브 빅피드라 믿을 수 있으니까 상담만 받아도 매달 수십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복권 세트, 차종 추천까지 전화 한 통이면 끝. 자동차 살 땐 빅피드오토 꼭 기억해주세요. 자, 일단 이게 왜 구금 사태 내지는 감금 사태라 불리냐. 정확하게 말하면 초반엔 구금 사태라고 불렸다가 뒤로 갈수록 감금 사태라는 표현이 늘어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 법정 용어로도 이민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감금에 가까웠던 거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증언이 국내에도 전해졌는데 수감만 찼던 게 아니라 족쇄까지 차게 했고, 심지어 구금시설 환경도 너무 비위생적이고 처참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금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중엔 감금 사태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인권 침해 여부를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힌 건데, 그럼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9월 5일에 대규모 구금 사실이 한국에도 알려지면서 외교적으로나 여론적으로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9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전세계와 전세버스로 대부분이 귀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귀국 지연과 잔류 제한 같은 걸로 혼선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9월 16일과 17일 사이에 인권 침해 조사가 착수되고 비자 제도 개선 협의를 본격화하고, 기업들은 이에 따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 우선 확정된 사실만 놓고 보면 대규모 구금과 단속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요. 한국인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냐? 미국에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야, 너네 업무용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거잖아. 그럼 현장에서 생산을 하거나 시공하는 업무에는 투입되면 안 되는 거 몰라? 이건 법을 위반한 거니까 수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논란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위법으로 현장에 투입된 거면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구금된 모든 사람이 위법하게 투입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인권 침해라 할 만한 처참한 구금 시설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실제로 유효한 비자를 소지했는데도 구금됐다는 사례가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간 상태고요. 이게 또 중대범죄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치 엄청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처럼 대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갑의 족쇄까지 채운 것뿐만 아니라 과밀 구금은 물론이고 비위생적인 시설과 통역과 권리 고지도 미흡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미국 국무부 장관은 유감 표명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게 심각한 인권 침해인 것으로 결론이 나고, 미국이 처음에 주장하던 대로 수갑과 족쇄를 찬 채로 공항에서 영상이 찍히고 이게 뉴스에 나왔다, 우리 입장에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격도 심각하게 실추되는 거죠. 실제로 이미 파장은 시작됐죠.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현대차만 봐도 공장 가동이 길게는 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실제로 이게 이민법 위반 혐의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일단 미국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줄여서 ICE에서 뭐라고 발표했냐. B1, B2는 관광 상용 비자다. 이걸 부정 사용해서 불법 고용이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장 노동과 생산 작업이 불가한 비자란 거죠. 이건 현지 변호사들이 내놓은 설명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업체인 현대차나 LG의 장비 설치나 수리를 단기 파견 기술자가 교육이나 감독 범위로 돕는 건 가능한데, 실제로 노동에 투입이 됐으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명확한 사유가 있음에도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효 비자 보유자도 구금에 포함됐다는 게 알려졌고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475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동시 구금하는 건 전례를 찾아봐도 드문 수준이었다는 게 큽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게 트럼프의 태도인데, 순수하게 단속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 연출이 필요해서 이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왜 이런 의혹이 나오는지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선 어떤
비판이 나오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과잉 단속과 인권 침해 비판은 기본이고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오판한 거다.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어서 그렇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동 때문에 우리 산업에 차질이 생기고 투자 리스크도 커졌다. 이런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한 비판들이라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 미국 현지에서 나오는 비판입니다. 여기선 어떤 말이 나오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자충수였다는 겁니다. 왜냐면 현대차랑 LG가 왜 미국에 급하게 공장을 지었냐? 여기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백악관에서 뭐라 했나요? 리쇼어링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반강제적으로 현지 공장 건설을 압박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해줬고 이 사실만으로도 미국에선 환영해야 마땅한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제 발등을 찍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현지 외신들도 투자 유치 목표와 단속 드라이브가 서로 충돌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고 조지아 현지에서도 해외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연출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단속을 위한 행위였다면 그나마 비판을 피해갔을 텐데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효 비자 보유자까지 구금됐다는 게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온 거죠. 이게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ICA 내부 문건이 보도되면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역풍이 커졌고 트럼프도 투자에 겁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한 거고요. 그래서 뉴욕 매거진, 더 위크 이런 현지 매체들도 단속 쇼가 경제 메시지와 상충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인권 침해와 절차 위반 문제인데 수갑이나 족쇄, 통역과 권리 고지 미흡 이런 대우 논란이 현지 인권 단체를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이민협의회에서 성명을 냈을 뿐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대형 레거시 미디어들도 이번 구금 사태와 우리 정부의 인권 조사 착수를 보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미국의 무례함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트럼프도 입장을 바꿨는데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 남아서 미국인 노동자를 훈련시켜라 이렇게 제안했다는 건 너무 많이 알려졌고요. 외국인 투자 겁주고 싶지 않다. 외국인 전문가 환영한다. 이러면서 투자 위축 위험에 대해 수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했냐? 원하면 자유롭게 귀국시키고 원치 않으면 남게 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여론도 역풍이고 투자받는 것도 위험하게 생겼으니 더 이상 건들지 않겠다는 식으로 풀이해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가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냐는 건데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동맹국인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게 큽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실제 외교나 정치적 상황만 제대로 분석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 내에서 얼마나 반발이 클지 외교적으로 어떤 대응이 나올지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미국이 굉장히 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죠. 구속된 분들 귀국 지원도 굉장히 신속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속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곧바로 실행했고 여기에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쏟아냈나요? 심지어 현지 언론들도 역시 트럼프는 자국민 중심 외교구나, 트럼프의 한방이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인권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투자 유치와 리쇼어링 정책과는 모순되는 트럼프의 행동을 비판했잖아요. 즉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현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지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도 트럼프 스스로 모순됐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애초에 투자 유치와 리쇼어링을 외친 것 때문에 현대차와 LG도 급하게 현지 공장을 지은 겁니다. 이 공장을 짓는 사람들, 한마디로 자국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대우로 감금해 버리니 뭐하는 짓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스스로 외국 인력을 환영한다고 말을 바꿨다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애초에 이런 것들을 잘못 계산한 탓에 미국이 역풍을 맞을 거란 생각조차 못한 것도 크다고 봅니다. 미국 현지 공화당과 민주당, 즉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 비자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비원 방문 비자로 법에 위배되는 업무를 한 것은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인 건 맞죠. 그런데 그게 무슨 중대 범죄 행위도 아니고 결국은 자국을 도와주기 위해 일을 한 거잖아요. 논란을 방지하자면 이건 불법 이민 문제와는 전혀 다른 맥락인 거고요. 이게 하필이면 과잉 집행과 정치적 연출 논란까지 겹치면서 어차피 투자 유치를 계속 외칠 거면 말도 안 되는 비자 시스템부터 뜯어 고치라 이거죠. 그래서 그간 있었던 일과 국내 언론, 심지어 미국 현지 언론의 평가나 반응을 봐도 이번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무례함을 비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상황,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잖아요. 현대차 중심으로 보면 이미 수습에 나섰습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파악부터 제일 먼저 했는데요. 직고용된 구금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하도급 협력사 소속 인원이었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고용 관행 같은 실태 점검이나 미국 고용 및 이민법 준수를 잘해야
한다는 고지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 당국 조사에도 협조한다고 하고 현장을 통제하고 업무 배치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진 비자 시스템이 개선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의나 교육, 감독과 같이 비생산 업무만 허용하고 한마디로 미국에서 주장한 내용을 어느 정도 유연하게 흡수하면서 적극적인 업무는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나 LG 입장에선 너무 거대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너무 큰 돈이 들어간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역풍을 우리 입장에선 수습 단계로 들어갔으니 투자를 철회해야 할 이유는 어쨌든 없는 상황이란 거죠. 다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생산이 밀리게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완성차 라인은 외부에서 배터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판매 중단까진 피하겠다고 했는데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공식화된 상황이라 이걸 유심히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우리 인력을 활용하느냐 미국 현지 인력을 활용하느냐 천지 차이겠죠. 얼마나 우리 인력을 쉽게 투입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고 앞으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논의인 거잖아요. 과거와 다르게 공장 규모나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는 게 우선이고요. 비판과 논평은 그 다음에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